제일 궁금한 거는 구독자분들이 대표님 매출이, 연매출이 네네네.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 기준에서, 근데 작년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대략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네네네. 신뢰가 안 된다면 한 마진이 평균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네네.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마다 좀 이것도 다른데요. 예. 근데 평균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온목사 인터뷰인데 제가 이때까지 대량 등록 위탁 판매 관련된 이 대표님들만 모셔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업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먹고 살고 있는 병행 수입업자입니다. 네. 병행 수입이 뭐죠? 병행 수입이요? 네. 병행 수입,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이제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네. 일반 수입업자가 그러니까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이제 같은 브랜드를 띄워갖고 오는 걸 병행 수입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해외의 패션 잡화들, 예.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품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 그런 브랜드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네. 해당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가져와서 네네. 국내 시장에 판매를 하고 네.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그냥 이 정확하게 지칭하는 단어는 아닌데 사람들이 흔히 왜 명품 구매 대행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되게 핫했던 네네. 온라인 쪽의 생태계에서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네네. 그러면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 종류가 워낙 많으시겠지만 네. 한 대여섯 가지만 추려서 네.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대여사까지 아미, 스톤아일랜드, 뭐 CP 컴퍼니, 뭐 생로랑, 마르지엘라 등등등등 뭐 한국에서 흔히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인기 있는 건 다 갖고 오니까요. 네네. 그러면 그 인기 있는 거가 기준이 네네. 혹시 주로 취급하는 게 뭐 위에 뭐 스웨터라든지 네. 아니면 자켓이라든지 특정 제품군으로 몰려 있나요? 아니면 뭐 다양하게 그냥 수요가 있는 걸 찾아서 주로 하시나요? 후자고요. 예. 그러니까 브랜드 따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뭐 의류면 의류, 뭐 지갑이면 지갑이 아니라 예. 그 브랜드 하나를 정해놓고 그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것들 다. 거기서 수요가 있는 것들을 네네. 다 하시는 네네. 거고 명품이라고 하니까 다들 굉장히 뭐 잘 해보지 않으시고 네네.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들이 되게 많죠. 네네네. 그래서 가져와서 높은 마진을 판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구독자분들이 대표님 매출이, 연매출이 네네네.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작년 기준에서, 근데 작년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대략 한 20억 정도? 20억 네네네. 정도? 신뢰가 안 된다면 한 마진이 평균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네네.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단순히 마진으로 보면 브랜드마다 좀 이것도 다른데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 좋네요, 그죠? 네. 저희는 상품만 가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35% 정도 볼 수 있을까 말까인데. 물론 이 업에 따른 고충도 네. 부수적으로 무조건 돈 버는 일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네.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나요? 원래 네. 이쪽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뭐 옮기셨나요? 네. 저는 원래 직장 다니다가 그 구매 대행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판매 제품군은 시계를 위주로 해서 이제 구매 대행을 회사 다니면서 구매 대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또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흔히 보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보따리상이죠. 보따리상을 했었습니다. 주말이랑 휴가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휴가를 조금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회사여가지고 그때 하면서 보따리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B2B 위탁 판매에 발을 들여놓게 돼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탁 판매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회사
다니는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네. 그 정도 이제 이익을 고정적으로 얻기 시작할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예. B2B와 이제 뭐 각종 보따리상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B2B가 중국에서 좀 공급이 그때 되게 잘안 됐을 때. 차질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도매도 약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보따리를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다른 방향 병행 수입으로 이제 캐파를 키워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네. 오게 됐네요. 네, 그죠? 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 보따리 상이라는 게 또 모르는 네. 사람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실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내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외에 가서 그죠? 네. 그 제품을 사와서 내가 네. 차거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방에 가방에 넣으면 안 됩니까? 가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가방에 넣으면 안 되고요. 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갖고 오냐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는 거긴 한데 우리가 흔히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보통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조금 더 차이가 좀 나고 가격이 그렇죠. 좀 낮기 때문에 보통 아울렛 같은 데 많이 가세요. 아울렛 같은 데 많이 가셔가지고 뛰어오신 다음에 정식적으로 근데 수입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몰래 가져오는 게 몰래 아니고. 갖고 올 수가 없고 이게 왜냐면은 막 박스 단위로 막 2박스, 3박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정식 신고 절차를 거쳐서 세관 거쳐서 갖고 오는 게 이제 보통 보따리 상인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 본인이 직접 뛰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질문에 포함된 또 질문인데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해외에 가서 내가 네. 원하는 제품이나 수요가 있는 제품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금 국내에 팔았는지와 네. 동시에 네. 이 업무 플로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하고 이걸 네. 어떻게 때려가고 이걸 어떻게 가져와서 어디다가 팔고 네. 이런 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가 보따리는 안 하고요. 예. 보따리는 안 하고 정식적인 이제 병행 수입 수입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일단은 보따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해외에 가서 너무 단순합니다. 해외에 가서 예. 아울렛 같은데 혹은 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요즘 리셀 많이들 하시는데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같은 거 리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예. 해외 정매장 그런 샤넬 매장 가서 물건을 띄고 뭐 아울렛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있겠죠. 그런 걸 띄어가지고 한국에 수입을 해서 보통 이제 명품을 파는 전문적인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예. 뭐 예시로 하나. 네, 머스티시나 뭐 피레이, 피레이. 그리고 뭐 발란, 그렇죠. 뭐 그리고 모노그램, 뭐 구하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해외 정매장 혹은 아울렛에서 뛰어와서 그런 데다가 보통 상품을 등록해놓고. 상품을 등록해놓고 파는 게 소매의 일반적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보따리상의 주 이제 업무 플로우고 예. 그리고 병행 수입 같은 데는 이제 굳이 가지는 않아요. 현재 가지는 않고 현재 그 도매처들이 있습니다. 도매처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물건을 이제 보통 띄어 갖고 오죠. 물건을 네. 갖고 와서 수입해 갖고 와서 파는 데는 똑같고 그리고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도매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매를 하고 있고 저와 비슷한 소매 업자들에게 또 이제 물건을 공급을 하는 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뭐 판매를 하는 플랫폼이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다 네. 물건을 올리는 건 국내의 흐름은 굉장히 쉬운데 네네네. 우리가 지금 해외 뭐 이런 명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네. 어떤 제품을 어떻게 떼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렇죠. 시장 조사를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의 그 패션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도 뭐 제가 그렇게 패션을 좋아하고 막 자파를 좋아하는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저도 그런데 좀 유행에 좀 둔감해서 패션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뭐 사는지 하고 뭘 입고 있는지 뭐 쇼핑 후기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통 보면서 요즘은 이런 제품이 인기 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명품 플랫폼 업체에 가서 다른 다른 판매자들은 뭐 파는지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런 데서 이제 제품을 초이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이 업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나 요소 네. 아니면 자질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 그런 게 없죠. 없죠? 유통업인데요. 네, 유통업인데요. 어, 네, 유통업이고,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결국은 이 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음. 네,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자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본이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큰 준비물이네요. 네네. 자본이 없으면 좋은 물건도 자본에 쫓겨서 막 원가에 치고 혹은 막 마이너스 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내가 좀 패션 트렌드를 관심을 가지고 네. 평소에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만 이 업이 가능한지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한국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은 그 제품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네. 보이겠죠. 그죠? 네. 왜냐면은 그런 명품 플랫폼 들어가서 단순히 후기가 많은 제품들만 골라도 되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인기 있는 제품들 뭐를 갖고 오면은 뭐 팔리겠다 그런 거는 이제 누구나 내가 패션에 관심이 없어도 누구나 다 쉽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시장 조사가 굉장히 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쉽다는 네네. 말씀을 쉽습니다. 해주셨고요. 쉽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대표님 뭐 물론 하고 계신 업이니까 네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업에 대해서 온라인 쪽으로 지금 네. 전망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망이요? 전망 뭐 저도 경영업자라서 제가 전망을 논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런데요. 근데 요즘 신문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MZ 세대라 그러네. MZ 그렇죠. 세대가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조금 더 이제 명품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 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혹은 뭐라 그럴까요? 뭐 혹시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옛날에 비해 소비 연령대 구매층 자체가 좀 낮아졌고요. 네네. 그죠? 구매층 자체가 좀 많이 낮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한 3, 40만 원의 그런 의류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좀 거리낌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렇죠. 네네. 옛날보다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네. 예. 높아지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 오래 사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향후 단순히 5년, 짧게는 5년 내에서 매출이 감소할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보들이 만약 이 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네. 걸 알아보고 네.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라. 네. 그냥 가이드라인만 네. 약식으로 조금 한번 흐름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머폴로랑 좀 다르게. 네네. 알겠습니다. 예. 명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위탁 판매를 고르는 이유가 재고 부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재고 부담에 대한 처음에 유통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재고 부담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구매 대행을 해보세요. 명품 구매 대행. 예. 명품 구매 대행. 단순히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다가 이제 사진 먼저 올려놓고 주문이 일어나면 그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가서 물건을 띄워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구매 대행을 먼저 처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해보시다 보면 이제 재고 부담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이 생겨요. 이 제품이 팔리는구나. 그럼 내가 미리 갖다가 사놓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야지. 그 자신감이 생기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보통 이제 부터 시작해서 보따리상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갖다 초이스를 보통 하시죠. 예. 해서 수입해서 갖고 오신 다음에 팔아보시고 그게 이제 점점 구찌가 크게 돼서 내가 한 3, 4억 정도는 가볍게 돌릴 수 있다라는 수준이 되시면 그때 이제 병행 수입을 하시면 아마 캐파에 잘 맞고 매출도 잘 나오고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그죠? 네네. 잘 받아 적으셨다가 네네. 꼭 실행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업의 이제 장점. 장점이요? 예. 장점은 명품은 하루에 4-5개만 보내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매출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엄청 높겠죠. 하루에 4-5개만 팔아도 월 일 매출 200-300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 장점이죠. 그게 장점. 네, 그 그에 따라서 이제 CS도 조금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좀 네네. 높은 단가의 제품을 한두 네네네. 개씩 팔다 보니까 네네. 그거 이외의 장점은 온라인 사업이 가지는 장점은 모두 다 가지고 네네네. 있겠네요. 그럼, 그죠? 네, 그럼요. 그러면 단점.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장점과 또 반대되는 면인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팔지 않아도 매출이 높은데 그렇죠. 거기서 만일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아, 그러면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또 단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20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그 이제 본사에서 나오는 패킹 그대로 해서 뜯지 않고 예. 이제 검수를 안 하고서 이제 보내드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예. 비닐백을 뜯으면 또 비닐백이 망가지면 또 그거 싫어하는 손님들이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근데 그분이 그 반품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딱 예. 봤는데 와서 보니까 뒤에 구멍이 나 있어요. 옷에. 네, 옷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을 제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단점이죠. 그럼 제품에 대한 좋은 옷은 되게 많이 있겠네요. 좋은 옷은 반품 난 거 이렇게 구멍 메꿔서 자기가 입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 주고 예. 이런 게 많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단점이란 점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장단점은 어떤 사업마다 다 있고요. 네네. 뭐 단가가 맞습니다. 큰 만큼 리스크도 큰 건 당연한 거고 네네. 예, 뭐 그런 장단점은 항상 동반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명품 사업이라 그래서 뭔가 굉장히 번지르르하고 굉장히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따리 하면은 유럽 같은 데 가서 막 보따리도 하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꿈의 네네네. 직장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보통 제가 1년에 한 4-5번 정도 유럽을 가는데 그런 거 말씀드리면 되게 막 좋을 것 같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단가가 높고 그리고 이미 브랜딩이 돼 있는 제품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똑같거든요. 똑같고 이제 양말 파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죠. 좋은 가격과 좋은 상품을 갖고 와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건 유통업의 구조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환상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노력하면은 분명히 이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해외에서 뭐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해외여행 자주 간다고 좋아하시지만 이게 생업이 돼버리면 네네네. 모델명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최저가 비교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경비들을 다 녹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상품이 안 팔리면 갔다 온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네. 업계로 좀 뛰어드시길 부탁을 네네. 드리고요. 긴 시간 인터뷰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됐습니다.